어제도 정말 큰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제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기각이 됐고요.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오늘까지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역시 거부를 했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역시나 윤석열과 대통령실과 얽혀있는 법조 윤석열 카르텔의 핵심 멤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직권남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다음에 경제 쪽에도 굵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그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보면은 이 쪼개기 상장을 해가지고 소액 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일보 진전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재계 5단체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가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등 뭐 사교육 카르텔을 제거하겠다는 등 그러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는데 학생 수는 8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2조 1천억 원 늘어나가지고 무려 29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좀 우울한 뉴스도 있었고요.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이미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제 그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죠. 올해 재산세라든가 이런 데 적용할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는데 강남 3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강남 일부 아파트 가격은 최대 40% 보유세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도 5만 가구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집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하여튼 큰 뉴스들이 쏟아졌고 그 이후에 들어온 어떤 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새벽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지금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까? 어제 그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단 말이죠. 기각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윤석열 탄핵 선고 빨리 해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리 해라.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마치 그것이 윤석열 탄핵 선고에도 반영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 선고 빨리 해라 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 선고일 2일 내지 3일 전에 통지를 했거든요. 헌재에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고 언론에도 공지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주 월요일 17일 탄핵 선고가 열리려면은 오늘은 통지를 해야 돼요. 만약 오늘이 아니다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뭐 내주 화요일, 금요일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내주 화요일 오후에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변론이 열려요.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지금까지 이제 준비 기일이었고 첫 번째 본격적인 변론이 내주 화요일 오후에 잡혔기 때문에 18일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겹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 윤석열 측한테 이 탄핵 선고일이 언제로 잡혔다라고 통지하지 않는다면은 그런다면은 내주 19일부터 21일 사이 수목금 중에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주 뒤에 헌재 변론이 종결되고 2주 뒤에 금요일 날 잡혔거든요. 그래서 내주 21일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 빨리 잡혀도 17일인데 17일 날 탄핵 선고가 열린다고 그래도 93일 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선고로는 역대 최장. 그만큼 윤석열 측의 발목 잡기가 집요했고 헌법재판소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계속 평일을 열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이미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이미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이 내주에 탄핵 선고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주, 수, 목, 금요일. 그러면은 윤석열의 지금 극우 지지층이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총기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첩보도 지금 경찰이 입수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가포 비상령을 발동할 거다. 가포 비상령이 뭐냐?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비상 대기하는 극심한 치안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내리는 최고 수위의 비상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극우 세력의 총기 테러에 대비해서 엽총, 공기총, 경찰 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멧돼지라든가 그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의 어떤 수렵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렵 기간에는 방출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하는데 엽총과 공기총의 출고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도 지금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헌법재판소 인근의 주유소를 폐쇄하고 임시 휴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를 폐쇄하는 거는 극우 폭도들이 주유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탈취를 해서 현재 방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특공대에도 지금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고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견을 선고일 언저리에 헌재에 투입해가지고 테러에 대비한다. 다음에 소방당국이 펌프차라든가 지휘차도 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2월 27일 날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명태균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이 됐어요. 그러면은 법에 따르면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이 15일째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내란 특검법도 거부를 했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를 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내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라든가 온갖 김건희의 범죄 행위가 수없이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실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결의가 됐던 거고 그런데 최상목은 어떻게 했냐? 위헌 소지가 있다? 말도 안 되죠. 다음에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게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내란의 힘으로 전락을 했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그게 동의를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당 6개 당 주도로 이게 의결이 된 거고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검법이 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 소지가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거부권 행사했고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 논리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제 뉴스가 새벽에 중요한 경제 뉴스가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 뉴욕 증시가 또 꽤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 S&P 500지수는 1.4%, 나스닥은 무려 2% 가까이 급락을 했다. 특히 S&P 지수가 지난달 19일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근데 왜 그러냐. 사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 이 트럼프의 이 관세 폭탄 때문이에요. 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시작한 관세 전쟁이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어제 트럼프의 관세 보복에 대한 반발로 유럽 연합이 어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 미국의 상징적인 품목이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5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또다시 EU에 대한 재보복 관세를 지금 공언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다음에 미국 경제에도 이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가 된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많이 돌아섰어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 책임이 누구냐? 트럼프 때문이다.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트럼프는 계속 바이든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미국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또 치솟고 있다. 이렇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거든요. 작년 1년 동안 1년에만 금값이 27%가 급등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2달 반 동안에 14%가 상승을 했어요. 작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금값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온스당 3,000달러 돌파가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고 연내 금값이 온스당 3,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 이게 가장 큰 거고 다음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을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니까 안전자산이 금을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의 14억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건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금 매장량은 한정돼 있어요. 무한정 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고갈됐어요. 그런데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